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전에 종교개혁을 길과 돈에 준 거를 가지고 한번 종교개혁을 따라가 봤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종교개혁의 그 내부 가치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했었고, 신학적인 어떤, 오늘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실물적인 데서 프랑스 혁명을 보고자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가치들, 이것도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 경제나 금융으로 발생한 것이고, 뭐 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할 거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경제와 금융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종교개혁이랑 마찬가지로 동력이 있어야 뭔가 가치적인 것도 가는 거거든. 그 가치적인 것이 종교개혁에서 재산권 보호 때문에 그렇게 간 거란 말이죠. 근데 프랑스 혁명도 가치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등장을 해요. 즉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사유하는. 근데 그게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길과 돈. 자, 우선 프랑스 혁명은 제가 이제 숫자를 외우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프랑스 혁명 있죠. 1, 7, 8, 9.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옛날에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이제 예쁘게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제목을 모르겠네.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그 부인이죠. 이게 뭐 앙리 4세에서부터 루이 16세까지를 일단 뭐 그 이상도 보겠지만 그 이상도 보겠네. 제가 왜 앙트 4세부터 볼까요? 프랑스 대혁명보다 거의 200년 전인데. 200년 나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배울 때 200년 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고 배웠는데 이제 230년 됐네요. 어쨌든 프랑스 혁명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앙리 4세가 낭트 칙령 을 낭트 칙령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거예요. 길과 돈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낭트 칙령이라고. 낭트 칙령이 뭐죠? 그때 시대의 종교개혁 시기에 칼뱅파 루터파가 세계사 지도 기억나시죠? 지역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카톨릭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근데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뭐 이제 영국은 이제 따로 좀 복잡한 사정으로 또 영국 국교회가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하지만은 위그노가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으로 우리 쫙 퍼져 있었죠. 위그노가. 그게 낭트 칙령 때문이에요. 근데 위그노가 뭐죠? 칼뱅파예요. 칼뱅파 뭐죠? 예정설이에요. 예정설이 뭐죠? 이제 막스 베버도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지만, 현세적으로 복음주의 그리고 성서주의 이걸 강조했고, 칼뱅이나 루터나 다 신앙 지상주의예요. 철학적으로 분기점을 얘기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성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라놓기도 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근데 이때 앙리 사제가 낭트 칙령을 발휘함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캐톨릭을 하겠다는 거지. 주로 캐톨릭이 이제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유럽의 남쪽 부분, 동남 쪽이 이제 캐톨릭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쪽이 이제 막 종교적으로 이제 좀 복잡한 거예요. 영국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국교회가 성립이 되고, 프랑스는 낭트 측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개신교들이 퍼진 거예요. 나머지 부분으로. 근데 그 칼뱅파의 핵심은 예정설이기 때문에, 예정설이면은 신의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 이거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신의 은총에 맞게 사는 게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게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불길처럼 퍼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스 베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편견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막스 베버도 그런 편견이 있었고, 나도 그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저 엉망으로 한 부분, 자기가 잘 모르는, 이게 동양 쪽에 대해서 이게 얘기했던 그런 거, 자기네 그 서구의 그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서, 에이 좀 이상한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잡아낸 것이 있어요. 자본주의랑 연결되는 고리들을 잡아낸 게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다 내몰므로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조건이, 관료제 상비군, 그것도 도표로 배웠. 제가 지금 교과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입체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적인 것을 조금씩 뒤집어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절대주의가 거기가 이제 셌잖아요. 루이 16세까지도, 루이 14세가 이제 태양왕이잖아요. 태양왕. 짱이야, 짱. 근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위그누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재정의 문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생길 뿐더러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절대왕정의 왕과 귀족들이, 지배계층이 어마어마한 사치를 해요. 어마어마한. 게다가 그때 이제 제국주의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 교과서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을 많이 배웠죠. 어디에선 이렇게 붙고, 어디에선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프레시 전투가 어두고 그런 거. 근데 그때 이렇게 지도로 했을 때 막 거의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영국의 완승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완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랑 그 주인 나라가 막 그렇게 뭐라고 할까, 싫지. 일본이랑 한국처럼.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왜 그렇게 싫어하지?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걔들도 일단 그 이전에 그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깥에서도 다 싸웠고, 바깥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많이 깨지니까는,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럽 내에 7년 전쟁이라든지. 이게 유럽이라는 곳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도 이제 유엔이 있고, 그 전에 교황이 묶어주고 이랬던 그 전통들이 있는 곳이 가문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왜 예전에 교과서에서 볼 때 왜 에스파냐, 뭐 프랑스, 영국 왕가들이 왜 다 얽혀있지?
몇 개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적, 경제적 문제로 막 싸움이 많은데 재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을 너무 미워하니까 한일 그리고 독일, 폴란드 뭐 이런 것보다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지. 왜냐면은 미국 독립 전쟁을 하는데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미움 때문에 미국을 지원해줘요.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을 해 나가서 결국은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나중엔 가죠. 남북전쟁 정도 시기부터는 이제 미국이 점점 어마어마하게 크고 2차 대전을 통해서 내가 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전에 경제력을 엄청 남북전쟁이 또 결과론으로 설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목화농장 위에 그리고 공업지대 이렇게.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철도 놓고 그 저기 하고 그게 다 그때 그 독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해서 그 시기가 바로 막 록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케네디가도 원래 그런 독점 기업이에요. 왜 얘기가 사이네. 어쨌든 그거를 만들어준 게 프랑스예요. 미움 때문에 만들어준 거야. 돈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짰잖아. 근데 피지배층 중에서 이제 상공업이나 이런 게 해가지고 위그노 그리고 그 기독교 윤리, 예정서에 의한 윤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한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본주의 윤리랑 연결시킨 거예요. 막스 베버 그 양반이, 그 선생님이. 근데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는 네덜란드나 저 독일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으로도 갔거든요. 그냥 저기들이 거기에 이 뭐라고 합니까? 산업 발전에 엄청난 또 공헌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빠져나갔는데도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돈이 진짜로 너무 없으니까는, 그리고 루이 14세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어. 능력. 일단 공적인 그 영역에서 일을 할 때는 능력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능력. 능력은 필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덕목들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으면은 공동체가 어떻게 여기가 될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역사 어떤 조직이 됐건 이런 데에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거를 끌고 가서 그걸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쓰레기인 경우가 많죠.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세종대왕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그 바로 윗대가 다 사람으로 좀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막 조카 살해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시스템은 또 잘 만들었어. 뭐 직계제가 되고 뭐 육조 직계제 의정부 안 거치고 이런 거, 이게 그런 능력은 있었는데 16세는 그것도 없는 거야. 낭낭 16세라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왜 이런 게 글라지? 루이 16세가 16살이었던 적은 있겠지만 16살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루이 16세랑 마리 앙투아네트는 조금 좀 한심한 그 왕들이도 있고 하잖아요. 로또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시기가 아니니까, 절대왕정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왕조 국가였을 때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가끔 로또로 나오기도 하고, 세종, 정조 이런 선생님들. 근데 그 시기에 의회가 있죠. 프랑스에도. 근데 의회라고 하긴 좀 그렇죠. 신문제 의회. 삼부회라고. 삼부회가 일찍 있었죠. 자, 이 동시기에 이미, 요걸 지나온 시기에 이미 영국은
이미 영국은 명예혁명 끝나고 산업혁명까지 갔습니다. 그죠? 내가 왜 갑자기 영국 얘기를 하냐면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나오거든요. 이 웃긴 거야.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났었어. 신났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유럽 전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됐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구장 회의라 테니스 코트의 회의 그거 아시죠? 지금 테니스 코트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때 정구장 회의로 배웠는데. 그겠어요. 국민의회가 이제 나오죠. 제가 왜 목소리가 삐졌냐면은 평민들이 삐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분이 이렇게 돼. 그 의회에는 귀족 위에는 성직자가 일단 있고 성직자 귀족 그 다음 평민 이렇게 3부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영국 같은 의회가 아니지. 영국은 이미 그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을 때 거기는 왕이 지 마음대로 소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오랫동안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회도 아니고 계속 안 하다가 군비 때문에 소집을 해요. 재정 때문에. 재정이 이제 진짜 바닥이 나버렸어. 근데 평소에 평민을 쓰던데 위그누가 빠졌잖아. 이게 프랑스 혁명이란 말이에요. 위그누가 빠진 게.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가치적인 것 중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프랑스 혁명의 가치라고 하는 건 또 그 위대함이 있단 말이죠. 보편성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게 마무리가 좋지 않았죠. 결국 완전한 반동으로 가버렸다. 나폴레옹으로 갔단 말이죠. 이 시기에 어쨌든 그 이렇게 가면서 이 엉망이 되니까는 평민을 못 떠니까 귀족을 떠야 돼. 근데 귀족은 또 거기에 반발을 하지.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관료 지배계층의 관료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개판이 됐을 때 평민들이 산부에 말고 이게 의회야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구장에서. 테니스가 정구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정구장이라고 했는데 정구장에서 국민의회를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헌법을 제정하고. 근데 이때 귀족이나 성직자에서 일부 이 흐름을 읽고 이게 맞긴 맞다 이렇게 온단 말이야. 왜냐면 영국을 보면 한심하잖아. 프랑스가. 영국은 벌써 자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대로 작동하는 의회에서 저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재정 다 바닥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건 실제로는 왕이고 귀족이고 다 저항을 한 거야. 입헌군주제에 대한 저항은 뭐 역사상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그 말이 많고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공화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여튼 입헌군주제 하려고 하면은 공화정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해서 왕이 그거를 못하게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입헌군주제를 지향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이제 막 루이 16세도 이제 판단력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세조정치 시기에 그 왕들이 참 한심한 왕들이에요. 주권을 뺏기에는 한심한 왕들이에요. 판단력이. 그러니까 입헌군주제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막 이제 박해를 하고 이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갔을 때 민중들이 드디어 봉기를 하는 거죠. 벌떼처럼 일어서는 거죠. 근데 무기가 없어. 그래서 바로 바스티유 감옥을 털어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베르사유를 그냥 다 그냥
경비병들이고 다 죽이고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잡아서 파리로 데려와요. 근데 이제 또 탈출하죠. 그리고 또 잡히고 이제 막 혼란기가 막 오는 거야. 혼란기가. 근데 탈출을 해서 잡혔을 때 탈출을 어디로 했었지? 하여튼 되게 멀리도 탈출을 했는데 잡았어. 그러면서 이제 요 평민 이제 이거 혁명파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이전에 온건파였거든 사실은. 온건파가 사실 한 건데 온건파에 그거를 막 박해를 하니까는 이제 강경파가 잡는 거지. 로베스피에르. 그 바로 이제 그 자코뱅당 단두대. 그래서 하루에도 뭐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루이 16세도 목이 잘려나가고 단두대로 기요틴으로 기요틴 초크 있잖아. 그게 거기에서 온 거예요. 목 조르는 초크. 근데 이게 위그노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재정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치적으로 보편적인 가치, 자유평등 마개 이런 것이 있긴 한데 뒤쪽에 아주 강성이 헤게모니를 잡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목적과 수단의 이 고리, 여기에서 벗어나는 굉장한 그 혼동이 있었어요. 그 혼동이 아니었으면 나폴레옹이 등장하지 못했거든요. 이 자유평등 박애 이거의 이념은 200년이 지난 이제 230년이라고 해야 돼. 내가 나이가 30년이 더 먹어버렸어. 230년이 지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동학은 그때 당시 1860년에 이제 동학이 이제 저희 창시가 됐지만은 동학은 그때가 아니라 이어져 오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된 것이고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보편적인 이념이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그 목적과 수단이 제대로 조직화돼서 나가지를 못한 거야. 이때 바로 영국에 있던 주위에서 이제 낄낄대던 영국이 우려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는 개판이다. 이게 지금 혁명이 아니다. 개판이다. 그래서 주위에서 다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영국에 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버크죠. 버크. 맞죠?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현대적인 어떤 의미의 그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는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길과 돈 그리고 이념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그래서 각각의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말했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와 수단이 전도되지 않는 그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구 꼴통 이런 보수가 아니라 이미 혁명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품위 있게 해본 영국에서 프랑스를 본 어느 지식인이 보수라고 하는 이념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는 저렇게 되면은 뒤바뀌고 혼돈이 되는구나. 거기에도 분명히 보편적인 이념이 있으나 수단상의 것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지 말자. 오늘 여기까지. 왜냐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혁명에 대한 다른 생각도 있잖아요.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대륙 미국의 산업혁명의 시기를 목격했던, 참혹함을 목격했던 사람이 실천을 강조했던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는 마르크스의 혁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거에서 좀 그 중요한 면이었거든요. 주체에 대한 철학, 그거를 나중에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